코로나19 관련 통계입니다. 오늘은 기쁜 마음으로 신락 같은 희망이 보이는 이탈리아 데이터를 미국이나 유럽 국가의 데이터들과 비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시계열 데이터 분석 방법 중에 하나인 아리마 모델을 사용할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3월 4일자 유튜브 영상에서 설명드렸었는데요. 관련 영상 짧게 보고 아울러서 3월 6일자 대전 MBC 뉴스에 제 분석이 소개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 영상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도 증가할 것 같고요. 누적 사망자 수도 증가할 것 같습니다. 본 데이터는 2월 18일 이후 경과일 데이터만 가지고 예측해 본 건데요. 약간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본다고 한다면 여기 진한색 음영이 있죠. 이게 80% 신뢰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보다 위에 있을 가능성도 한 10% 정도 되고요. 이거보다 밑에 있을 가능성도 한 10% 정도 됩니다. 누적 확진자 수가 감소할 가능성은 없으니까요. 좀 대략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점 조금 증가하다가 안정적일 가능성도 대략 한 10% 정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안정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좀 희망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확진 환자 수 추이를 예측했는데 애초 3월 중순쯤 확진 환자 수가 10,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됐지만 지금 같은 추세라면 확진 환자 수가 9,000명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데이터가 하루하루 쌓이면서 보니까 그 감소할 가능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더라고요. 증가하다가 일정하게 유지될 가능성도 확률이 점점점 올라가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3월 4일자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그래프가 이 그래프입니다. 저는 어디에 주안점을 뒀었냐면 누적 확진자 수가 점점 증가하다가 일정하게 될 가능성이 한 10% 정도 있다. 이 부분을 이제 강조드렸었는데요. MBC 뉴스에서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3월 4일로부터 10일 후가 되는 3월 14일자 누적 확진자 수가 몇 명이나 될 건가 라고 하는데 더 관심을 두더라고요. 그게 대략 한 1만 명 정도 됐었는데요. 이틀치 데이터만 더 추가해서 넣었더니 그게 9,000명 수준 정도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렇게 미래 예측값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건 S자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죠. 실제로 3월 14일 날 누적 확진자 수는 8,000명 수준 정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어떻게 될까라고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9일 전까지의 데이터만 가지고 그 이후의 값을 예측해봤고요. 7일 전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이유를 예측했습니다. 이렇게 예측한 값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 실제 확진자 수는 어떤지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자, 우선 미국의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요게 17일인데요. 16일까지의 데이터만 가지고 17일 이후를 예측한 게 바로 요 선입니다. 그게 FC9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확진자 수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맨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값보다 실제 확진자 수가 더 많죠. 그리고 18일까지의 데이터만 가지고 예측한 19일 이후에 예측값보다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 확진자 수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20일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한 것보다 더 많고요. 그 다음에 22일까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한 것보다 더 많죠. 그 이야기는 누적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 차이는 얼마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제 S자 곡선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며칠 안 되면 그 차이가 원래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해서 바로 S자 곡선이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 S자 곡선을 그리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리마 모델로 예측한 미국의 추후 누적 확진자 수는 이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증가하다가 점점점 둔화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죠. 하지만 10일 이내에 안정권에 들어설 가능성은 채 2%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스페인을 볼까요? 스페인도 예측값보다 실제 확진자 수가 더 많지요. 예측값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페인도 계속해서 누적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측값을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프랑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예측된 값이 점점점 증가하긴 하는데 그 차이가 크지 않아서 변곡점이 올 수도 있을 뻔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3월 22일 날 뭔가 좀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부에서 통제하는 걸 벗어난 케이스가 나타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도 2월 18일 날 이후로 갑자기 누적 확진자 수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이렇게 안정권으로 들어설 뻔하다가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 좀 매우 안타깝고요. 누적 확진자 수 예측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탈리아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어떨까요? 네, 이렇습니다. 우선 9일치, 7일치까지만 가지고 예측한 것보다는 실제 누적 확진자 수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5일 전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한 것보다는 실제 누적 확진자 수가 약간 좀 적었죠. 정말 눈꼽만치 적었습니다. 그리고 3일 전까지의 데이터만 가지고 예측한 것보다는 또 작지요. 그 값이 매우 작지만 작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조금 희망을 걸어봅니다. 그래서 신락 같은 희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아주 작은 희망이다라고 하는 거죠. 방금 전에 프랑스 데이터를 살펴봤듯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데이터를 보면은 상당히 매끄러워요. 통제가 좀 잘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은 이제는 안정권으로 이렇게 S자 곡선을 그릴 것 같다라고 하는 예측을 해봅니다. 부디 프랑스처럼 되지 않고 조만간에 S자 곡선을 그려서 유럽인들의 희망이 되는 국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이탈리아 예측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분간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증가하다가 일정하게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